이수화학, 요즘 시장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던데요. 어떤 회사인지 오늘 좀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력은 석유화학 사업이죠. 매출의 80%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비중이 압도적이죠. 핵심 제품은 LAB, 그러니까 연성 알킬 벤젠인데요. 아, LAB요? 네,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세탁 세제 있잖아요. 그거의 주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만 해도 한 15조 원 되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15조 원이요? 와, 네, 특히 이수화학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LAB랑 또 그 원료가 되는 NP, 노말 파라핀드라고 하거든요. 이걸 같이 만드는 회사예요. 아, 원료부터 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어요. 거의 독점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죠. 이야, 국내 독점이라니. 이거 굉장히 안정적인 기반이겠네요. 그럼 해외는 어떤가요? 해외에서도 강자입니다. 글로벌 점유율의 한 7% 정도 되니까 세계 4위, 5위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오, 꽤 높은데요. 네, 스페인의 셉사나 태국의 인도라마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하고 있죠. 원재료 MP부터 중간재 LAB, 또 최종 제품 LAS까지 이걸 다 수직 계열화했다는 게 큰 강점이고요. 수직 계열화요. 수출 비중도 높아요? 한 65에서 70% 정도. P&G나 유니레버 같은 그런 글로벌 회사들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렇군요. 석유화학 말고 다른 사업들도 좀 있죠. 제가 알기론 건설이랑 의약 쪽도 있던데요. 아, 네, 맞아요. 건설 사업은 그 브라운스톤 아파트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매출의 한 13% 정도 되고요. 의학 사업은 자회사 이수앱지스를 통해서 하는데 한 3에서 4% 정도 수준입니다. 이수앱지스요? 네, 거기서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 에브서틴 이런 것들 만들고요. 자회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이게 상황이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건설 쪽이랑 앱지스랑. 네, 맞아요. 그게 그렇죠. 100% 자회사인 이수건설이 사실 좀 아픈 손가락입니다. 브라운스톤 브랜드로 아파트도 짓고 하긴 하는데 작년에만 영업 손실이 600억 원이 넘었어요. 600억이요? 네, 적자 폭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이게 이수화학 본체에도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기도 하고요. 아, 정말 부담이 크겠네요. 그런데 반대로 이수앱지스는 분위기가 완전 딴판이라고요. 네, 거긴 분위기 좋습니다.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어요. 흑자 전환 성공했고요. 오, 매출 603억 원에 영업이익이 134억 원인데 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40%가 늘었어요. 240%요? 엄청나네요. 네, 주력 제품인 에브서틴이 중동이랑 북아프리카 쪽으로 수출이 확 늘어난 덕분이죠. 그래서 이수화학도 최근에 이수앱지스 지분율을 전환사채 주식 전환하면서 더 높였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요즘 되게 핫한 전고체 배터리 소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거기도 그럼 이수화학 자회사인가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2023년에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돼서 나간 그냥 별도 회사예요. 이수화학이 지분을 직접 가지고 있진 않아요. 아, 분할된 거군요. 그렇죠. 다만 이제 모회사인 주 이수가 이수화학이랑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형제 회사,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관계사 정도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왜 중국 체리 자동차가 전고체 배터리 얘기했을 때 이수화학 주가가 좀 움직였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게 이제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이런 관계사로서의 어떤 기대감, 그런 게 반영된 걸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수화학 자체적으로 미는 신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가장 힘주는 분야는 그린바이오, 특히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이요? 네. ICT 기술 기반으로 해서 K-스마트팜 솔루션이라고 두르는데 이걸로 이미 중국 신장이나 호주 퀸즐랜드 같은 해외에 진출해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오, 해외 진출까지? 네. 그리고 베트남 같은 동남아 시장도 지금 공략 중이고요. 본업인 석유화학 쪽은 새로운 거 없나요? 요즘 친환경 중요하잖아요. 아, 당연히 있죠. 그 흐름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요, 친환경 원료를 써서 만든 ALB랑 MP 제품에 대해서 ISCC 플러스라고 하는 국제 인증을 받았어요. ISCC 플러스요? 네. 이게 뭐냐면 P&G나 유니레버 같은 글로벌 고객사들이 요즘 탄소 배출 줄이는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ESG 경영. 네, 바로 그 요구에 맞추고 또 친환경 제품 시장을 먼저 선점하려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기술 개발도 미국 KBR이 하는 회사랑 손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수소까지. 신사업 영역이 꽤 넓네요. 최근에 시장에서 확 주목받았던 뉴스가 있었잖아요. 경쟁사 공장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 아, 네, 맞습니다. 남아공의 사솔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이탈리아 LAB 공장이 내년 상반기에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죠. 이유가 뭔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럽 에너지 비용이 너무 높고 또 수요도 좀 부진하고 그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이 공장 생산량이 글로벌 전체의 한 4.8% 정도 되거든요. 적지 않은 양이죠. 와. 네. 그러니까 경쟁사 생산량이 줄면 당연히 공급이 좀 타이트해지면서 이수화학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걸로 이수화학 매출이 연간 한 400억에서 600억 정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가 좀 움직였군요. 네,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 투자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인들이 꽤 보이네요. 말씀하신 쌌솔 반사이 기대감도 있고 또 요즘 프리미엄 세제 수요도 늘고 있다면서요. 네, 캡슐형이나 농축형 같은 거요? 네, 그리고 환율이나 유가 흐름도 뭐 수출에는 유리할 수 있고 스마트팜 같은 신사업 성장성도 있고요. 그렇죠. 긍정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명확해요. 역시 가장 큰 건 아까 말씀드린 이수건설의 부진입니다. 아, 건설. 네, 이게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될 수 있어서요. 석유화학에서 잘 벌어들인 돈이 건설 쪽 적자 메우는데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이게 가장 큰 부담이죠.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리스크겠네요. 그리고 또 한때 기대를 모았던 그 전고체 배터리 소재 사업이 이제 분할돼서 나갔다는 점. 이것도 뭐 고려해야 하고요. 작년 8월엔가 350억 규모 12EB 발행할 거라는 추측 기사도 있었는데 이런 전환사채나 교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네, 물량 부담이 생길 수 있죠. 오버행. 맞습니다. 그런 잠재적인 오버행 우려도 있다는 점은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석유화학 사업이 있고 또 잘 나가는 자회사 이수 앱지스로 있지만 부진한 건설 자회사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네요. 여기에 스마트팜 같은 신사업을 더했고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랑 성장 엔진, 이수앱지스, 신사업을 동시에 가졌지만 동시에 아주 무거운 짐, 이수건설도 같이 짊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이수건설 리스크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리고 스마트팜이나 친환경 소재 같은 이런 신사업에서 얼마나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느냐, 이게 결국 이수화학의 기업 가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퍼즐을 회사가 어떻게 맞춰 나갈지 그걸 지켜보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